네, 나는 배짱이 10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하려고 했더니 잘 안되네요. 찍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다시피 달러를 지금 100달러 더 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선물 계정에 지금 저번에 400달러 넣었죠? 네, 지금 조금 떨어져 가지고 수익은 58달러 진행 중이고요. 오늘 10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네요. 저는 100달러 투입을 마저 하고 현물에서 선물로 100달러 투입했습니다. 지금 주문 현황을 보면 지금 GMX, 카스파, 솔라나 지금 다 수익권으로 들어와 있는데 손실이 좀 있었는데 어떤 손실이냐면 저번 주에 왜 GMX하고 솔라나를 하는지 설명을 했었죠.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붙여볼게요. 지금 GMX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저번에 찍었던 게 10일이었던 것 같아요. 10일. 예, 10일 요 원저리에서 찍었는데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여기서 입절을 했죠. 입절을 하고 또 숏 들어갔다가 다시 롱 들어갔다가 다 또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면 손실이 좀 발생해요. 왜냐면은 포지션을 안 잡을 수도 없고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돈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동안 벌어놨던 거에서 조금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저번에 70인가 80까지 갔던 것 같은데 조금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이제 100을 또 투입했으니 전체 비중에서 이제 100달러지만 한 뭐 20%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서 이제 1000달러 넘어가고 뭐 1500달러 넘어가게 되면은 100달러씩 넣는 게 이제 비중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자연 흐름대로 좀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디퍼가 쌓인 거를 지금 30만 개 정도 쌓였는데 30만 개 정도면은 금액이 지금 얼마죠? 금액이 지금 3.64원 정도. 지금 내려가다가 조금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하향 추세다 보니까 뭐 3원이 언제 깨질지는 좀 모르겠는데 또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채굴한 거 조금 금액은 그 정도 줄겠지만 정리 좀 해서 또 채워 놓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퍼를 지금 환전해뒀던 거를 또 투입을 했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조금 보태보고 싶은 얘기는 익절과 손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손으로 매매를 하든 이제 프로그램에 태우든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략을 세워요. 내가 어떤 전략에서 롱을 들어가고 어떤 전략에서 숏을 치겠다. 그러면은 롱에 대한 익절을 해야 되고 숏에 대한 익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차트가 내가 의미한 대로 가주냐가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원저리에서 롱을 들어갔고 여기 빨간 버튼 보이죠? 여기서 롱 익절하고 또 숏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숏에 대한 손절을 한번 나가고 여기서 손절 한번 나가고 다시 숏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익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롱으로 들어가서 지금 대기 중이고 롱으로 지금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 중간에 여기서는 좀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갔다가 지금 다시 복구해가지고 롱으로 가고 있는데 추세라는 게 바로 오진 않거든요. 바로 오진 않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횡보하듯이 왔다가 롱으로 잡았을 때에 롱으로 올라가줘서 먹었을 때에 익절을 해야죠. 그러면은 익절할 기회가 많아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상승이 언제 끝났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내려갈 때에 여기서 익절하고 이제 숏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의 로직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 갖고선 짜주는데, 손으로 매매할 때는 뭐 다들 보면은 파동에 하나씩, 카운트 하나씩 먹든지 손절 나가든지 할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으로 그걸 다 감지한다는 거는 한계가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파동이 끝났을 때 먹고 그 다음에 익절을 들어가고, 근데 그 여기서 용을 들어갔는데 많지 않다라고 하면 손절 나갑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보면은 익절도 나오지만 손절도 나가요. 이렇게 $600 손절 나가는 것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내가 생각했던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 마음대로 가지 않을 때는 손절 나가고 또 손절 나갑니다. 이건 뭐냐면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떨림.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떨어지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거를 다 간파한다는 거는 힘들고, 어차피 큰 파동이 움직였을 때는 그만큼 이동 경로가 있으니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뭐 분단위 단타를 치지 않는 이상은 프로그램이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죠.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이동평균선 이상, 여기 이동평균선 이상에서는 롱만 치고, 이동평균선 밑에서는 숏만 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동평균선과 겹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편차가 진짜 떨어진 건지 가짜로 떨어진 건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도 좀 갖고 어느 정도의 손절도 감수하면서 시간도 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먹고 내려가는 부분에 먹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채널 보면 이제 한동안 안 찍다가 디퍼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그전에는 뭐 채굴기, 뭐 카스파 뭐 채굴 하는 것도 올리고 했는데, 이제 디퍼 위주로 하다가 디퍼에 대한 부분들 설명하고 이제는 자동매매 쪽으로 거의 넘어왔는데, 디퍼 얘기는 이제 어차피 이제 $100씩 투입해서 뺀다는 거 의미를 두지 않는 이상은 시간 가는 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서 이제 자동매매 쪽으로 설명을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하고 손절, 왜 이렇게 손실이 나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100%가 없습니다. 이게 익절도 하지만 손절도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코인엑스를 돌리는데 왜 바이낸스 차트를 보냐면요, 이게 눈에 좀 편해요. 보기가 편하고, 코인엑스의 차트는 좀 프로그램은 돌리는데 좀 저랑 잘 안 맞아요. 안 맞아갖고, 카스파 차트인데 횡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조금 손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추세 매지 않고 역추세나 이런 거 하기에는, 프로그램 돌리기에는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돌리기에 쉽지 않다라는 거는 자꾸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쳐다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제가 하는 지금 $100씩 모일 때 뭐 돈으로 넣든, 우리 은행 가서 보통 펀드 가입하면 10만원이나 뭐 15만원, 5만원 이렇게 가입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5만원, 1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디퍼 기기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팔아갖고 이제 USDT 바꾼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태우면 자동으로 카스파하고 솔라나하고 GMX를 가지고선 이제 프로그램 돌린다. 근데 이게 다 수익이 나느냐? 그건 아니다. 시간은 가면은 수익이 나겠지만 어쨌든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익절과 손절에 대한 선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기준에 대한 거가, 저 같은 경우는 MACD도 보고 이동평균선도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RSI나 이런 신호들도 있다고 하는데, 볼린저 밴드, 근데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꾸며낸 거는 이동평균선하고 MACD 부분으로 추세를 잡아갖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고팔고 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들이 좀 많지 않죠? 요즘에는
전쟁하는 거 빼놓고는 지금 저도 계속 요즘에 안 보다가 뉴스를 봤어요. 전쟁 나가지고 계속 봤는데 뭐 지상전을 투입하네 마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네 마네 하면서 지금 다른 알트코인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저희는 그거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니까. 디퍼 홈페이지인데 간만에 봤어요. 좀 좋아지긴 했네요. 좋아지긴 했는데 새로운 제품이 이제 나오기도 했고, 왜냐면은 디퍼 홈페이지나 재단에서 활동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광고 차단 기능, 돈 절약, 제일 큰 게 이거죠. 지리적 차단 해제라는 건데 실제 IP를 가지고선 다른 데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분산된 무작위 IP 사용 이런 거는 이제 그 여러분 갖고 있는 디퍼 단말기를 통해 갖고서 우회하기 때문에 이제 노출되지 않고 다른 국가나 이제 이동 간에 이제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해요. 사용자들이 공급해주는 이제 사람들도 IP를 제공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사용자들도 채굴하지 않고 이용해서 물려 쓰는 사람들도 이제 뭐 제한받지 않고 다른 사이트들 들어가기 쉽다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방 망할 것 같진 않고요.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도 계속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디퍼 채굴에 대한 거는 좀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본인들 이제 디퍼 기계 갖고 홀딩을 하든 아니면은 판매를 하든 봐야죠. 그건 개인들 판단이니까. 저는 처음부터 매도를 다 치면서 다 UST 바빠갖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바이낸스에서 지금 제 거 실계정에 돌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를 찍으려고 이제 코인엑스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채굴되는 건 다 여기서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에 대한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500달러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뭐 손실이 입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어쨌든 여기서 결과가 파동이 끝나면 이제 400달러의 기준에 450달러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550달러의 기준으로 개수가 퇴입이 되겠죠. 수량이 지금 5개, 지금 5,600개 5개 정도인데 이 금액이 많아지면은 계속 이제 그 시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500달러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늘어날 거예요. 6개나 뭐 7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고요. 파동이 끝나면 이제 베이스 시드가 늘어났으니까 방송 처음 보면 이게 뭐 3개인가 2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동 매매로 검색을 하면은 처음에 여기 올라왔다가 이제 안 보여요. 몇 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디퍼와 자동 매매하면은 이렇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이제는 노출이 돼서. 예, 이건 없으니까. 근데 자동 매매하면은 아직 안 올라오죠. 봤더니 이제 뭐 좋아요하고 구독 같은 게 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뭐 그쵸, 이거 태그라 그러죠. 검색 태그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된다고 하는데 맞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구독하고 좀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좀 조회수들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보시는 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널리 퍼지고 하는 거는 제가 잘해서 시간이 지나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오늘 방송을 끝내고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디퍼 환선 계속 해가지고선 시도 늘려가지고선 꾸준히 늘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아이디 이제 더보기에 있으니까 그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댓글 남겨주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